HACCP, 계란, 참치캔, 두유, 도시락, 과자 등 식품 곳곳에 적혀 있지만 정작 이 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햇섭 마크를 식품이면 아무데나 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햇섭 마크는 무려 나사의 요청으로 우주 식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만큼 국내에서는 햇섭 시스템을 적용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인정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햇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햇섭은 위해 요소 분석의 HA와 중요 관리점의 CCP를 합친 단어로 플러스면 위의 요소를 분석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 공장의 주 원료 우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위해 요소로 설정했다면 가열하여 균을 처리하는 단계를 중요 관리점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식이죠. 햇섭의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햇섭의 탄생 배경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1960년대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하고 우주선 개발 및 우주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 우주인과 함께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 식량이었죠. 달까지 가는데 4일, 돌아오는데 4일이 걸리다 보니 최소 8일 이상 우주인들이 먹을 식량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달 탐사 임무 도중 상한 음식을 잘못 먹었다가는 우주인의 생명도 위험해지고 임무도 실패할 수 있는 상황. 나사는 당시 미국 식품업계 1위 회사였던 필스버리를 찾아가 오랜 시간 안전하게 유지되는 식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안전한 제조 공정을 거친다 해도 생산 제품에서 소량의 미생물이 검출되는 것은 불가피했기 때문에 까다로운 나사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식품업계 선두주자인 필스버리에게조차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직접 필스버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사와 생산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필스버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에서는 우주선 부품을 만드는 각 공정마다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 고장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영향과 해결책까지 사전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FMEA, 고장 형태 영향 분석이라는 사전 예방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죠. 여기서 필스버리는 한 가지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당시 대부분 식품 회사들은 생산 공정이 끝난 후에야 최종 완성된 완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완제품에서 오염이 발견되어도 공정 중 어느 단계에서 오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필스버리는 FMEA처럼 제품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 즉 위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각 공정에서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세운 후 완제품에서 오염이 발생하는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완제품의 오염 발생 빈도가 대폭 줄어들면서 마침내 나사의 기준에 맞는 우주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햇섭입니다. 이후 필스버리는 식품 안전은 고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다 생각하고 모든 생산 공정에 햇섭 체계 전면 도입을 강행했죠. 그러던 1971년 미국 내에서 큰 식품 사고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요크타운의 한 레스토랑에서 감자 스프를 먹은 한 부부가 보툴리누스 중독 증세를 보이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적절한 통조림 살균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미국 FDA는 햇섭을 적용하고 있던 필스버리에게 긴급히 통조림 위생 관리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통조림 제조업체부터 햇섭을 도입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햇섭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햇섭 발전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세계적으로 햇섭 도입을 공고한 후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1995년 식품위생법에 햇섭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게 되죠. 이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남녀노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어묵, 냉동만두, 피자, 면류, 배추김치 등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 공장에 우선적으로 햇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원료 입고부터 모든 생산 과정에서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죠. 햇섭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해 요소 분석, 예방책 마련, 모니터링의 전체 과정 중 모니터링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CCP 모니터링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훈련받은 담당자가 직접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즉시 햇섭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원재료, 작업장 등에서는 위해 요인 등을 차단하지 않는 경우 햇섭 인증 취소라는 강력한 규정도 마련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식품업계의 투자와 노력으로 지금은 차츰차츰 더 많은 식품 제조업체에 햇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들, 여러분이 간식으로 즐기는 빵, 과자, 초콜릿,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과 식사나 반찬으로 나오는 국수, 라면, 만두, 햄,
레토르트 식품, 치즈 등 다양한 해썹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 2만 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해썹 시스템이 제조 현장에 활발하게 적용돼 점차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 해썹 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최근에는 CCP 모니터링 과정을 작업자가 아닌 자동 기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해썹의 도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해썹은 사람이 기록하던 모니터링 정보를 자동 센서가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어 사람이 실수하거나 고의적인 위 변조를 방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해썹 인증 마크. 만약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해썹 인증 마크를 발견한다면 우주에서도 선택할 정도로 안전한 식품이란 뜻이니 믿고 선택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해썹 첫 번째 이야기, 해썹이 생기게 된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에서 좀 더 자세한 해썹의 관리 체계를 알려드리고 더 진화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